네, 오늘 적풍 전문가의 히든 종목 바로 마니커 FNG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많이 클 수 있도록 전략 챙겨주시죠. 네, 옛날에 그 광고 중에 그 닭고기는 마니커라는 그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투자자분들의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종목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하면 일단 그거부터 찾으시는 게 마니커.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마니커보다도 이제 마니커에서 쪼개져 나온 마니커 FNG를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보는 이유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수산주 같은 경우는 시세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으나 만약에 이거 매매 잘못하면은 이제 단기 고점에 또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종목을 보자고 해서 마니커 FNG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신사임대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다른 이제 마니커는 실제 지금 동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좀 변동성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태라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마니커 FNG를 가지고 됐고요. FNG 이외에도 뭐 하림이나 뭐 다른 닭고기 관련주들도 제가 볼 때는 다 오를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종목이 가장 상승 탄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는 작년 이제 불과 한 달 전, 1년 전이었었죠. 작년 9월 달에 주가 6,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다른 똑같은 닭고기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이라서 저력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니커 FNG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별로 움직임은 없었어요. 아직 이제 선취매나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매수 단가는 지금 종가 대비해서 약간 위아래로 상단은 9,200원에서 8,500원 선으로 이렇게 잡아보았고요. 그 사이에서 움직일 때 잡아놓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지난 고점인 11,00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구간으로 전저점을 잡아드렸으니까 차트 잘 보시면서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의 히든 종목 바로 마니커 FNG입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범위 8,500원에서 9,2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1,000원, 손절 가격은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신사임대 전문가님, 이러한 모멘텀을 저격해서 또 수익률도 잘 내고 계신데요. 수산중공업 그 뒤를 이을 만한 종목 전략 준비하셨다고 하시죠? 오늘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기간적인 부분들이 이 리밋이 걸리면 사실 종목을 고르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순위로 이 순위로 욕심을 부릴 것이냐, 네. 아니면 이미지를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고민이 좀 많아가지고 현실적이네요. 네. 오늘 이제 저는 종목 고를 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장을 보니까. 근데 오늘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오늘 포함해서 저에게 이제 주어진 종목은 3종목이 남았기 때문에 이 종목 안에서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좀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좀 이런 정책주들이 또 잘 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좀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물론 이제 고민을 하고 안 가지고 오는 종목이 이제 잘 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오늘 종목을 고르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정치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게 뉴딜 정책도 결국에는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이런 이제 정책 테마주로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날 이슈라든지 또 이슈를 앞두면서 움직임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움직임을 이제 보여주다가 이제 또 핫한 감자였던 섹터들이 뭐 에이텍, 에이텍TN,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서현, 덕성, 뭐 한송네오텍, 그 다음에 뭐 수산중공업 등등 이런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이 마포포럼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뭐 남성이라든지 뭐 SAT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 증시가 올라가건 떨어지건 일단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나와줄 때 많은 투자자들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미 수많은 종목군들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슈가 있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러게요. 요즘 정말 시장의 지수보다 이렇게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정책수의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종목, 오늘장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수산중공업이 있었고요.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과연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전략 무엇일지 현재로선 광범위한데요. 좀 더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제2의 수산중공업 공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슈도 그렇고 오.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 방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제2의 수산중공업을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오늘 상승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추천주는 수산중공업이 됐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전에 편입을 했었던 그런 이제 섹터들, 그 다음에 이중 모멘텀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뭐 실적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을 때 항상 종목군들이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뒷심이 좋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 내에 또 어떻게 보면 이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애청하셨다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종목보다는 당장의 이슈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대로 이런 이제 정책주들이 연속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내일의 일정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체크하셨을 때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어느 정도 좀 추리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힌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데요. 이쯤에서 적풍 전문가님의 도움 챙겨볼까요? 정책적인 부분이 뭐 워낙에 많아서 그렇죠. 또 넓은데. 만약에 인물을 정해주셨으면 제가 이제 토픽을 딱 정해드릴 수가 있는데 인물이 없어가지고 좀 힘든 게 사실이고요. 수산중업에 연결된 그분 같은 경우는 관련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후속주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이제 마포포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포포럼이라는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각 야권의 이제 잠룡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일정별로 나와서 이제 연설하는 일정들이 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내일은 오세훈 전 시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초에는 안철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승민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기간에 좀 재료를 본다 하면은 아마도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관련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이렇게 알려지는 종목을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유명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진양으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이 유명한데 오늘 좀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어요. 오늘 진양 산업 같은 경우 분위기가 되게 좋았죠. 특별한 재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5% 이상 올라가면서 이런 재료들이 약간 선반영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근데 진양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뭐 관련주로서 오늘 시세가 괜찮았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 보락이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좀 시세는 좀 떨어져 있지만 관련주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또 금양 같은 종목들도 사실 원조 잘 갔던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안에서 종목을 가져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정치인이나 정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추려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음의 추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싶은데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 번째 힌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힌트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안 알려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면 늘 힌트를 쉽게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네. 종목을 찾아보고 맞추는 재미가 있는데 네. 사실 앞전에 적풍 전문가님이 힌트를 거의 다 주셨습니다. 오. 이제 사실 이런 이제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못 하거든요. 제 입으로 못 합니다. 일단 제 입으로 언급은 못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처럼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기 전에 갈까 말까라고 고민이 될 때가 이제 가장 잘 가는 시즌이거든요. 제가 9월 말부터 정치 테마주 10월 달에 강하게 간다. 순환매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때 다들 긴가민가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에 두세 개 이상은 다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히든스탁에서 제가 추천을 했었던 그런 서한이라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전 시즌에 추천했었던 수선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아직도 갈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장주를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이런 정책주로 어느 정도 좀 마침표를 찍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긴가민가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그 뭐 남성이라든지 SAT 말씀드렸었는데 그 마포포럼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점심시간에 상한가 갔습니다. 이런 이제 종목군들은 이슈가 받쳐줄 때 한 방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사가 이제 전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가볍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내일 왜 이런 종목을 선택을 했는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아마 들으면 당장 아침 장이 열릴 때까지 눈 뜨고 기다리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